주가가 오르기는 하는데 지난 11월 달에 비해서는 힘이 그렇게 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외국인 순매수가 떠오르는데요. 11월 초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평균 5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는데 11월 말 가면 2천억 정도로서 줄어들고요. 최근에 보면 가끔 순매도를 하는 날도 자주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수급을 포함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노아은의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예, 파트너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 안녕하세요. 시장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수를 보게 되면 오랜만에 이틀째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시장은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지수가 최근 한 달간 어떤 지수 상승률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개걸음을 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전일시장 그리고 금일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 지수가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늘리기보다는 조금은 횡보하는 모습들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아직까지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러한 시장들이 좀 펼쳐지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보다 많은, 지수가 급등을 하지 않음에도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러한 시장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승 종목이 종목보다도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돌려서 생각하게 되면 최근까지 왔던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조금씩 성격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형태로 일단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 게, 지금 사실 이제 양대 지수를 놓고 보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괴리가 어느 정도는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동시만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들 수급적으로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우리가 메이저 주체라고 보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일 시장까지 자거래 연속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중간중간 이제 사는, 오히려 매수세가 조금 더 아직은 강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이제 붕괴가 되는 듯한 모습들도 금일 시장에서 좀 관찰이 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5일선이 또 지켜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미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무게 중심은 옮겨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다른 면으로 좀 본다면 결국은 지수보다는 종목, 그리고 그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어떤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 매기는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그다음에 개별 종목 쪽으로 웨이트가 좀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달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양으로서 보이는데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이러는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지, 아니면 잠깐 좀 쉬었다가 11월 달과 마찬가지로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매기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최근에 1년을 넷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사실은 국내 증시를 팔았는데 최근 한 달간은 또 매수세가 만만치가 않았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최근 한 달간 과하게 들어온 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와 연계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물량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탈이 되는 과정이 현재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외국인들의 매도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1년을 내수로 봤을 때는 매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했죠. 그 말인즉슨 아직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건데 즉 특정 조건만 되면 외국인들은 어느 때고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장 매크로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환율 그리고 금리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되기에는 다소간의 좀 긍정적인 양상이 아직까지도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까지 감안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말씀드린 그러한 연유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탈하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업종이 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업종이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보시면 금일 이제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일 시장이 만만치는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형주군에서는 한 6% 이상의 그러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서울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도 금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5% 가까운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 기업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양 산업으로 많이 불렸던 LCD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수혜를 받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OLED 시장에 대한 OLED 시장 개화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또 LG 디스플레이가 볼 것이다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원래 올해 예상하던 것보다도 말씀드린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갑자기 LCD 업황이 지금 좋아져 버렸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이 또 잘 찍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향후를 보는 입장에서도 OLED 시장에 대한 수혜를 본격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가 받게 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장이 예상하는 소위 말하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지금 나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대표적인 연간 YOY 기준으로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사실 QOQ로는 이미 3분기 실적 발표부터 턴어라운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그러한 조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오늘 금일 시장에서 매기가 좀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그 밑단에 있는 작은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 LED, 미니 LED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게 돌이켜서 보시면 1년 전 이맘때 관련된 종목,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한 달 정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시면 CES라는 이제 가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 박람회를 축으로 해서 12월부터 1월까지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섹터였어요. 그러한 쪽으로도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붙고 있다. 그리고 1년 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미니 LED를 활용한 그러한 가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진일보돼 있다. 뭐 아직 이제 우리 가정에 막 들어오기까지는 단가가 좀 세다 보니까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1년 전보다는 진일보된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같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LCD 업종이 턴어라운드하고 그다음에 OLED에 대한 기대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상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국에 이어서 미국이 드디어 백신 접종이 지금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이 백신 접종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적으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러한 코로나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 라인업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큰 그림 내에서 보면 사실은 이러한 일정들은 예측이 됐던 거죠. 시간 문제였던 그러한 일정들이다 보니까 일단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의료진에 먼저 긴급하게
접종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 상황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한번 증시를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흔히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행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그동안 주가 퍼포먼스가 최근 한 달간 굉장히 좋았는데 미리 좀 선반영돼서 움직인 감이 저는 없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관련된 이슈가 이제 바로 발생이 됐을 때는 주가 움직임 자체는 다소간에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전에 좀 먼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반영이 됐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이슈가 발발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에 이쪽 섹터가 당장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내다보고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소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소문에 사고 유세 판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러한 일단락 속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자의 백신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그리고 그 밑단에 뭐 콜드체인이나 CMO나 CRO나 여러 가지 이제 라인업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굳이 이제 탑픽을 한번 꼽아보자면 주가 자체는 조금은 많이 올라 있어서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은 좀 있어야겠지만 ST팜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CMO 업체죠. 그리고 mRNA 원료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이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향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미 주가 상승도 일정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주가가 추가 조정이 좀 나타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약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일정 부분 발생을 한다면 특정 가격대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탑픽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치료제나 뭐 백신이나 직접적인 연관 내지는 간접적인 연관들로 인해서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실적이 뒤따라올 가능성 자체는 특정 업체에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일수록 다소간에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조금 주가가 주춤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ST팜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깐 좀 그 다른 부분들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영향은 어떨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항상 이맘때 또 계절성을 타면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섹터가 그 이제 동물과 관련된 섹터들, 이제 조류독감, 뭐 AI 이러한 이제 섹터들인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하게 예년과는 다르게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많이 묻히는 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주가의 움직임도 다소간에 좀 무거운 둔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일부 종목이 좀 예외이기는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글벳이라는 종목은 사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일단은 이제 상승 파동이 한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섹터를 보는 분위기 자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누그러져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을 보는 큰 그림 내에서는 코로나라는 이제 이슈가 중심에 있고 이 이슈를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많이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큰 문제인 거지 어떤 이제 동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AI나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 중심을 좀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센티멘털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은 예년보다는 조금 적게 가지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참 단어도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차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동차, 화학, 정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정화조라고 얘기합니다. 정유, 화학, 조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탑픽을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정유화학 조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조금씩은 이제 포인트는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정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유가도 많이 올라왔고 전반적으로 앞서 언급드린 이러한 백신에 대한 이슈,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답이다라는 그러한 이슈이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먼저 움직인 감이 있죠. 그 전에 이미 바닥권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한 이슈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정유고요. 사실 이제 정유나 화학 같은 경우는 예년부터 경기 민감 섹터로 우리가 시크니컬 업종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화학은 조금은 올해부터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게, 지금 화학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기타 성장을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는 산업군으로 진입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러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사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이제 결이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건설과 좀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수주 산업군에 속하는 섹터고요. 그리고 어떤 이 수주의 현황을 보고 우리가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점쳐볼 수가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지금 조선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그 수주 현황이 시장이 원래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가 결국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될 것이라는 전제라면 결국은 경기는 회복이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된 섹터 내에서의 탑픽은 저는 일단 조선에서 꼽아봤고요. 물론 지금 주가는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일정 부분은 조정 구간을 역시나 준다면 우리가 한번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현대미포조선을 일단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조선주 중에 가장 움직임이 좋았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조선주 섹터 내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 각 화학 업체들, 각 업체들마다 성장 산업군으로의 진출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개별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별 단위로 화학 섹터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유 sek터보다는 조선 섹터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일단 탑픽으로는 미포조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 화학, 조선 세 개 업종 중에서 조선 업종이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중에 현대미포조선소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우신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